최근에 또 공매를 통해서 여기 이 상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벌었냐면 매월 40만 원의 순수익을 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 사신 분, 정말 후회한대요. 진짜 다시는 이런 물건 투자하기 싫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다 잘했는데 이거 딱 하나를 잘못하는 바람에 3년 동안 스트레스만 받다가 결국 이 물건 손해보고 팔았다고 해요.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이 딱 하나가 뭔지 여러분은 미리 알고 가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그 좋다는 1층 대로변에 있는 전면 상가를 사서 바로 월세까지 맞췄지만 결국엔 후회한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한번 왜 그런 건지,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걸 잘못한 건지 같이 볼게요. 먼저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를 보면 이렇게 쭉 주변에 약 4,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는 그런 곳에 이 중심에 있는 메인 상권단지로 보여요. 그리고 이 물건은 그 중에서도 1층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정말 좋은 위치의 상권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 상가의 수익은 매출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가게의 매출은 누가 결정하죠? 손님이 결정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예상 동선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중에서 이 상가를 지나칠 동선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지도를 넓혀서 보니까 위에 전철역이 있어요. 그럼 출퇴근이나 어딘가 이동을 할 때 이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그럼 이 상가를 지나쳐서 전철역을 갈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 동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한 결국 여기는 메인 상권 단지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뭔가 소비를 하겠죠. 그럼 결국 이곳에 오는 동선, 이 안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 동선,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럼 이쪽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동선으로, 그리고 이쪽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어질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들의 동선상에서 가장 가까운 신호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 게 상권 단지에 왔을 때 이 상권 안에서도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이 있고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쉽게 상상해 보세요. 무언가 아직 메뉴를 정하지 못하고 일단 식당이 많은 거리에 도착을 해서 한번 걷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죠? 아마 가장 가까운 위치의 골목으로 일단 들어가서 대충 내가 보이는 길목으로 쭉 가다가 적당히 끝이다 싶을 때 그 근처의 골목으로 빠져나가죠. 그럼 이 안에서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결국 사람들이 처음 입구로 두는 곳이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가는 그 입구와 출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가는 길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 학교도 놓칠 수는 없어요. 결국 초, 중, 고가 다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동선도 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PC방, 학원 이런 곳을 검색해 보면 일단 PC방은 여기에 있네요. 그럼 주로 이쪽으로 이동할 거고 학원은 이곳에 있으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동선도 그려냈으니까 이제 잘 되는 상가 자리가 어딘지 딱 보이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쉬워요. 이제 이 중에서 주변 시세 대비 더 싼 물건,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 물건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 물건 동선상에서 보면 어떻죠? 나쁘지 않아요. 일단 입구 자리고
학생들 동선에도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자리에 있는 좋은 물건을 잘 구한 것 같은데 왜 망한 걸까요? 지루하지 않게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바로 수요입니다. 자, 이 물건, 이 위치의 물건, 뭐가 문제였냐면 수요가 없었어요. 뭔 말이냐면 결국 부동산도 거래가 돼야지 결국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누군가가 거래를 해야지 그 돈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위치의 물건은 최근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있다고 해도 대부분 손바꿈이라고 해서 가게 사장님들끼리의 권리금을 주고받고 자리를 파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보통 손바꿈은 실거래가 신고를 거의 잘 안 해요. 그냥 계약 임차인만 바뀐 거지 뭐 금액이나 기간에 변동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도 딱히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래서 이 물건의 최근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보니까 월세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만들어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손바꿈은 가격 변동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즉 월세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임차인 이름만 바뀐다고요. 그런데 여기 이 원래 임차인 얼마나 장사했을 것 같아요? 보통 10년, 20년 했으니까 손바꿈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20년 전에 계약했던 그 월세 가격 그대로 이어간다고요. 지금 이 물건의 월세가 그때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걸 먼저 보고 그때 판단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물건의 평균 월세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당장 지금 나온 매물만 봐도 월세로 2,500에 200을 받아요. 그런데 이 물건 얼마로 재계약했을까요? 2,000에 140이요. 월세에 60만 원이 차이 난다고요. 그럼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월세 60만 원 정도면 좀 아깝긴 하지만 결국에는 순수익은 얻었다며. 뭐 차이가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상가 투자에서는 이 월세의 차이가 정말 큰 기준이 됩니다. 자, 월세 10만 원의 차이가 상가 투자에 얼마를 차지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상가는 이 월세 수익을 얻으려고 누군가 사고 파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월세를 기준으로 수익률이라는 걸 두고 거래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층 전면 상가니까 수익률 한 4에서 5% 정도를 볼 겁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월세 140만 원을 받을 때는 약 3억 5천 정도의 가치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월세 200만 원이라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약 5억 정도의 가치가 생겨요. 월세 60만 원의 차이가 1억 5천만 원의 차이가 된다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심지어 이 물건은 사실상 1층인데도 수익률 기준이 6% 정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물건의 진짜 가격은 2억 9천 정도가 된다고요. 원래 이 물건 제 가격으로 월세를 다시 맞췄다면 4억에 팔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전의 월세 140을 재계약하는 바람에 2억 8천에서 9천 정도에 팔게 되었다고요. 왜 그랬냐고요? 말했잖아요. 수요가 문제였다고요. 결국 이 물건을 거래할 그 누군가가 없다고요. 그럼 이 물건 거래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공실이 되니까 그만큼 또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했고 결국 이 물건 사신 분 2억 8천에 낙찰받았는데 3년 동안 월세 순수익 40만 원 받고서 결국 2억 8,500에 팔았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의 월세 수익을 다 합쳐도 매도가까지 해도 약 2천만 원 번 거죠. 자, 그럼 여러분도 이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투자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고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게 궁금할 겁니다. 사실 방법은 간단해요.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애초에 될 놈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될 놈으로 바꾸거나 결국 그 상가에 될 놈이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앞서 배운 것처럼 거래의 빈도를 먼저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월세 계약을 내놓으면 누군가가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요. 조건만 맞으면 내놓았을 때 누군가는 거래를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럼 당장 원래 임차인은 뭐 어쩌라고 하면서 내보낸 다음 원하는 가격이나 조건을 따르는 임차인을 다시 맞추는 게 안 무서워진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건물당 월에 한 건 이상은 실거래가 기록이 있는지 또는 인근 부동산에 연락해서 실제로 거래가 된 내역이 있는지 이걸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 될 놈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애초에 공실인 상태의 물건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여기서 먼저 장사하던 분이 무슨 대박 맛집 사장님이어가지고 월 억을 버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더 좋은 가게를 직접 맞출 자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상권 분석이라는 걸 같이 할 겁니다. 여기에 어떤 가게가 어울릴지 이걸 먼저 우리는 보고 나서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내가 먼저 판단한 그 어울리는 업종을 내가 넣으면 된다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업종만 부르던가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던가. 어려워 보이나요? 저는 이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돈 안 들이고 해결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업종을 부르는 건 해당 업종의 연락처를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같이 가맹점을 이루는 업종은 이렇게 자리가 있다면 자신들의 가맹 또는 직영의 사장님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에 맡길 때도 이런 업종의 사람을 원한다고 딱 말해두면 그 업종인 사람에게는 일단 무조건 이 물건을 보여주게 된다고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될 놈을 부른다는 해결이 되는 거죠. 또 될 놈을 만든다, 바꾼다. 이거는 창업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직접 할 필요도 없고 내 돈을 쓸 필요도 없어요. 매니저를 통해서 실제 가게 관리부터 직원 관리 등 다양한 걸 위임할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창업 전 준비 비용부터 창업 후 각종 자금 등을 지원받아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업종이 될 자리인 걸 상권 분석할 때 이미 만족을 시킨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그 업종이 된다 라고 나의 근거가 이미 세워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다른 이들에게 설득을 할 때도 이 자료가 근거가 된다고요. 그럼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공실인 상가를 매입한 뒤 직접 창업을 했는데 돈은 정부 지원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일도 전부 매니저와 직원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창업 아이디어 딱 하나만 가지고 16억을 벌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더 길어질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고요. 만약 이런 저의 구체적인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그러니까 영원으로 16억을 벌었다는 이런 미친 사례의 그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 강의를 신청하세요. 딱 5초만 시간 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그냥 제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5초 만에 신청하시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